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설 연휴에 급등을 계속해서 48K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방향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봐야 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살펴보고 제가 2024년도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망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청산맵상으로 봤을 때 연휴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을 계속했고요. 그러면서 이 숏 포지션들을 모두 날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만 날린 게 아니라 올라오면서 계속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롱 포지션들도 일부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하루 동안 2천억 정도 되는 돈이 터졌습니다. 이때는 비율이 한 6대4 정도로 숏 포지션이 6 정도 터졌고요. 롱 포지션이 4 정도 터졌습니다. 선물 청산맵 상으로는 48K 밑에 46K와 47K 사이에 강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것에는 지난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고래들이 있습니다.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모인 원래 숫자가 아주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 급등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48K 근처까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래들은 포모에 가까운 뭔가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가장 큰 견인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기제로 작용을 한 게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세력들이나 고래들을 분석을 할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사들 자체가 아주 큰 세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GBTC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를 하면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요 지점부터죠. 이게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던 요 지점부터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강조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진행이 되면서 그 이후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아주 강력한 자금 유입이 일어나면서 보시게 되면은 하루에 8,800개, 10,000개 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유입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서플라이 디맨드에서 수요 측면이 폭등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랐는지 어떤 세력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하면은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미국과 월가의 움직임에 더 민감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부터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결국은 이런 패권, 그다음에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큰 손들, 그다음에 이 주권들은 모두 미국과 미국에 있는 월가들 세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움직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고 거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축적의 움직임은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아주 큰 고래들도 분배해서 축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다음에 고래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축적을 하고 있고 리테일들만 팔고 있다. 비트코인이 38K를 가고 요 라인에서 조금은 고래들과 리테일들이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강한 축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적은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고 포모에 가까운 것들을 느끼면서 모으고 있고 리테일들은 팔고 있다. 정확하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숏텀 홀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와 프로핏 로스 마진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비트코인이 오른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수익 구간이었어요. 수익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던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해석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석은 맞아 떨어졌었고요. 근데 뒤에 보시게 되면은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다시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숏텀 홀더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사람들이 숏텀 홀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 추가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숏텀 홀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앤 프로핏 로스 마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되고요.
비트코인을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봉 상승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제가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맥스페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다가 떨궜을 때, 한 번 더 떨궜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페인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심리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저는 하락론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락을 맞춰가지고 내가 이 지점에 사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하락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밀리면서 내가 코인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께. 왜냐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여기가 아니라 이 뒷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전 아직도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48.5K 라인이 지난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올랐던 그 라인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라인을 뚫지 못한다고 하면은 일부 하락은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된다, 마음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게 틀림이었고요. 다만 이 부분을 만약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힘있게 뚫는다고 하면은 다음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불량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가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8.5K, 48.6K 라인에서 강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고요. 다만 이 저항대를 뚫고 나면은 아주 강한 불리시한 포지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술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러면서도 이게 양쪽에서 여러 사이드에서 한 가지 맞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지난번 고점이죠. 아주 단기 고점인데 이 고점에서 맞고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비트파이넥스에서 이 고래들의 롱 포지션,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텔레그램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이 고래들의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일부 꺾였습니다. 포지션이 늘어났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저점에서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16K 때 비트파이넥스에서 다들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롱이다라고 외쳤던 비트파이넥스의 고래들인데, 일부 움직임이 꺾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기 고점에서 일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이 바닥, 그러니까 뿅망치 구간이 벗어난 게 아니다라는 자료들이 조금 있습니다. 꼭 맥스페인은 아니더라도 추가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하는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앞으로를 대비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추가 맞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염두하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명확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뿅망치 구간에 있을 때, 제가 뿅망치 구간에 초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께 뿅망치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이야기의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뿅망치 구간을 조심하자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 비트코인 반감기가 여러분 10,000블록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2달 정도 남았고, 아니면 2달에서 조금 더 남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라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반감기가 조만간 다가올 것이고, 반감기가 지나고 뒤에는 엄청난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뿅망치 기간에서 심리적으로 코인을 팔고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기에, 이 뿅망치 구간 전기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후기에서는 뿅망치 구간에서 밀리는 거는 본인들의 판단이신 거예요. 맥스페인이 와가지고 코인을 던지는 거는 충분히 제가 심리적으로 이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제가 결론을 내면은 저는 준비를 굉장히 빡세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불장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바닥 저점에 있을 때 외롭게 외쳤었죠. 우리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외쳤었고, 전기 후기 나눴어요. 전기에는 뿅망치 구간을 조심해야 된다. 후기에서는 뿅망치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음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다음을 준비하는 기간을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주기영 대표도 그렇고, 주기영 대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사람들도 그렇고, 최소
비트코인 가격이 1.5억까지는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살짝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분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를 뭐 16K 했던 사람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고 있는 자료들 이런 훌륭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가격이 1.5억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점점 더 구체적으로 온체인 데이터나 기술 지표를 통해서 이게 구체화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준비의 기간 정말 이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이잖아요. 아주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을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의 준비를 해야 되냐? 맨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아주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2024년도 1분기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1분기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뿅망치 구간이 올 수 있다. 그 기간은 너무나 훌륭한 준비의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준비는 뭘 하냐? DCA를 하시면 됩니다. DCA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자산들보다도 비트코인이 월등한 수익률을 보인 걸 최근 2년 새에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1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감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전기와 후기 이 후기 부분에서는 비트코인의 하락에 베팅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정말로 DCA를 하면서 내 코인들을 잘 모아가고 가지고 있는 코인을 뺏기지 않게 비트코인 이미 리테일들이 고래들한테 많이 뺏기고 있는 거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또 내 코인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은 아니지만 그런 준비를 제가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이 보시게 되면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은 리세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맥스페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48.5K를 강하게 뚫지 못하면 일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거시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도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기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시장에 뭐 은행 이슈들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접근이 됐을 때 리세션 한복판은 아니지만 리세션의 안에 바운더리에 시작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시그널로 봤을 때는 언제라도 이 시장이 짜게 식을 수 있다는 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뿅망치 구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간이 왔을 때 저는 어떤 준비? 진짜 불장이 온 반감기 이후에 불장이 오는 그런 준비를 이 뿅망치 구간에 리세션이 와가지고 하락을 한다 혹은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은행 이슈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하락을 하면은 너무나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기회로 삼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오늘 특히 많이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크립토 시장에서 호재만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우린 챙겨야 되겠죠. 어떤 거냐면 그레이스케일 관련돼서 제네시스와 그다음에 저메니 언이라는 부분이 미국에서 아직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파산을 했을 때 GBTC를 팔 수 있게끔 도와달라라고 미국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DCG 그룹 같은 경우는 제메니 언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그 이슈가 시장을 조금은 크게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시경제 상황이 시장을 누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경기 침체 이런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코인 관련돼서도 아직 GBTC, 제미니 그다음에 제네시스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 코인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도 아직 남아 있다. 우리가 환호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하락, 맥스페인 이런 것들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 상황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이런 밀리는 거 이게 하락을 했을 때 내 코인을 던지는 거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뷰는 저는 불장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하락이 왔을 때는 잽싸게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글로벌 M2에도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달은 미국 대선이 있는데 글로벌 M2 아까 경기 침체 은행 이슈 안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 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M2 같은 경우는 일부 하락을 했던 시점 이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약간 꺾였는데 그 뒤에 상승을 할 거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또 그게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더 크게 봤을 때 미국에 있는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10,000개씩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직은 게이트가 0에서 1이
됐다. 게이트가 없었던 거에서 생겼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막 모으고 있는데 들어오고 있는데 은퇴 자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은퇴 자금은 그냥 어떤 정도냐면은 경단입니다. 경단이 여러분들 5경이에요. 5경 단위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정말 큰 돈이죠. 여기에 극히 일부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시장의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은퇴 자금 부의 대이동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도 관심 있지 않겠지만 저는 이 부의 대이동이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 미국이 젊은 세대로 돈이 이동이 될 건데 증여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주 큰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너무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블랙록의 진짜 의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은퇴 자금이 베이비 부모 세대로 갔을 때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 정말 증여로 넘어갈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블랙록이든 월가든 그렇게 기를 쓰고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이 펀더멘털 쪽으로도 아주 안녕하다라는 거를 이디오피아의 국가 전력 회사가 수력 발전소를 세웠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 전기를 워낙 싸게 제공을 하니까 중국에 있는 채굴업자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 아주 급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코인 시장은 단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맥스페인이든 뿅망치를 맞고 하락을 하든 그런 게 있지만 제가 그거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유는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스탠스에 대해서 완전히 전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펀더멘탈 쪽으로 글로벌 M2 통화량으로도 봤을 때도 어떤 부분을 봤을 때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